시험이 빨리 끝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간 좀 더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필요 바깥에 있겠죠. 야, 진짜 혹시 이런 거 이제 물어볼 여기 지금 다 있잖아.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이제 다닌 지 벌써도 1년 되지 않았냐? 너무 되지 않았냐? 1년 더 됐죠. 너가 중3 때 아무것도 몰라요 할 때 왔으니까. 아니 제가 중3 3월에 왔고 제가 비슷하게 왔어요. 일주일 후에 왔어요. 중3 때 중2, 중2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왔었잖아 지금. 맞아요. 아무것도 안 된 상태로. 응? 그래서 뭐만 공부했니? 영어만 했습니다. 수학은 버렸었습니다. 뭐 그리고 왔잖아. 아빠한테 배우긴 배웠는데 선생님이 무슨 아빠 신고하세요. 경찰한테 신고하세요.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되게 그냥 경찰에다 신고하라고. 아빠를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지. 태연을 신고할 수는 없죠. 아빠를 신고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에서 방정식은 특정한 x에 대해서 참이되는 값을 가지는 거를 뭐라 불렀죠? 그거를? 방정식이라고 불렀고 모든 x에 대해서 참이되는 방정식을 뭐라 불렀죠? 모든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이되는 방정식, 항등식이라고 불렀죠. 그런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등식에서도 특정한 범위에서 참이되는 부등식도 있을 건데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는 부등식은 그러면 항부등식이라고 부를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뭐라 부를 것 같아요? 부정방정. 부정방정식이 나오네. 여기 보면 알겠지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여기 나오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조성은 뭐라 써있죠? 거기? 네, 절대 부등식을 우리가 모든 원소에 대해서 모든 정의역의 원소 일반적으로 정의역의 원소가 다 실수 전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뭐라 부른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절대 부등식은요 뻔해요. 뭐 이거 다 외워야 되냐? 쓰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가 된다? 0보다 커 나왔다. 이걸로 다 모든 걸 증명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다 뭐 만들면 끝나는 문제냐면 뭐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뭐 만들면 끝나는 것 같아. 이거 써야 되니까. 이거 써서 절대 부등식 증명할 거잖아. 제곱이 0보다 커 나왔다. 그럼 어떤 실수가 저기 안에 들어가더라도 다 성립하는 거야. 그럼 뭐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아? 이거를 절대 부등식 만들려고 증명하려고. 뭐 만드는 게 핵심이야? 여기 지금 안 보여요? 뭐 만드는 게 핵심이야?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만드는 게 모든 증명의 핵심이라고요. 완전제곱식 못 만들어요. 앞에서 연습 더럽게 안 했어요. 잘 증명을 못 하겠죠? 안타깝지만. 뭐, 지금 완전제곱식 만드는 게 지금 한 번, 두 번 나온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직도 연습이 안 됐다.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 자,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게 되면 절대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있게 돼요. 요걸 이용해서 증명할 거야. 나중에 예를 이제 들어줄게요. 안전제곱식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라고 한다고 치면은 자 어떤 게 크냐 작나를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얘네 둘이 직접 비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둘을 빼요. 둘의 대소 비교할 때 어떻게 한다고? 둘을 뺀다고요. 빼가지고 양수였어. 빼서 봤더니 그냥 양수래.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죠? A가 더 큰 겁니까? B가 더 큰 겁니까? A가 더 큰 거죠?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겠지, 이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증명할 때 뺀 거의 부호를 봐서 양수면 앞에 게 더 크다. 뺐는데 0이 나왔어. 그 얘기는 뭔 소리죠? 둘이 같다. 뺐는데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뒤에 게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뺀 거에 0보다 크냐 작냐를 봐서 대수 비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당연하겠지만 이것도 여러분 보자마자 알겠지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래.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죠? a도 0이고 b도 0인 거죠. 왜냐면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같은데. 그래서 0이 되면 0, 0이 되는 수밖에 방법이 없겠죠. 이런 완전제곱식 원리를 겁나게 이용하는 게 뭐가 된다 그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절대부등식. 그럼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처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던 절대부등식이 있어요. 소빈아, 우리가 언제 절대부등식을 배웠죠? 고1 때? 기억 좀 나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네? 어디서 배웠을까요? 절대부등식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었는데. 고1 응. 1학기 때 응. 그 2차 부등식 있을 때 맞아요. 2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절대부등식이 나왔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2차 함수를 통해서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판별식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거 같은 놈들이 모든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뭐보다 커지는 거죠? 0보다 커지니까 이런 부등식이 나왔는데 얘가 얘 해를 물어봤어. 얘 해는 모든 x가 되잖아. 붕 떠있으니까 뭐 집어넣다 0보다 커져. 모든 x에 대한 0보다 커져. 해가 모든 실수가 되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배웠던 절대 부등식의 한 단면이 되는 거죠. 근데 얘도 이제 우리가 2차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양수인 거지. 근데 이게 0보다 커나 같잖아. 여기 양수를 더하면 0보다 커지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프로도 증명할 수 있겠지만 뭐를 만들어서도 증명할 수 있다?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왜냐? 완전 제곱식은 0보다 커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A는 양수가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일단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많이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뭐냐? A제곱도 완전 어떤 식의 완전 제곱식이 돼요? 0보다 크나 같은 건 당연히 이게 되겠고요. 제곱한 거를 더한 것도 0보다 크나 같은 거죠. 이런 걸 활용한다는 거야. 절대부등식 증명할 때. 그 다음에 절대값을 제곱하면은 절대값을 탈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수도 음수도 다 제곱하게 되면 a제곱이 되기 때문에 양수를 받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다고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얘는 어떻게 바꿔쓸 수 있다? 이렇게 바꿔쓸 수 있다. 이게 맞는지 증명하려면 태어나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몇 가지 해보면 증명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증명할 때 절대값이 나왔네. 성훈아, 우리 절대값 나오면 뭐 했죠? 맨날 지겹게 했을 텐데요. 지금까지 아마 제곱하기 전에 뭐 했죠? 우리가 제곱해서 나누죠. 제곱해서 증명해도 되지만 A 나누고 B 나눠서 총 몇 가지 경우 있겠어요? 총 4가지 경우 있겠죠? A 양수, A 음수, B 양수, B 음수 다 되는 거 증명해도 증명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제곱해서 증명해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많이 써요. 이건 이제 제곱을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제곱을 하게 되면 절대값을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A제곱, B제곱 쓰시면 돼요. 그냥 얘도 제곱하면 각각 제곱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도 탈출할 수 있잖아. 뭐가 나오죠? A제곱. 그래서 제곱해가지고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나눠가지고 증명할 수도 있어요. 4가지가 다 성립한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까요? 네, 이런 증명들을 많이 해보세요. A가 양수고 만약에 B가 음수였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A, B는 양수냐 음수냐 태우는. 음수죠. 그럼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응?
뭐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잖아. 음수니까. 그럼 좌변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예요. 음수니까 얘가 뭐 밖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A는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B는 음수니까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죠? 둘이 같나요? 네 가지 경우를 다 해보면 다 똑같이 나와요. 네 가지 경우. 제발 좀 하시는 걸 추천하겠어요. 기본적인 것들 하나는 거야. 그래서 확립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증명하는 것들을 봤을 때 제일 어이가 없는 애들이 뭔지 알아요? 증명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어렵다는 친구들이죠. 게임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게임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진짜 있다니까요. 그걸 나한테 와가지고 아니 당연히 그 질문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장님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장난하냐 그러는데 나는 뭐 개그하는 거냐 내가 그러는데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보면은. 그래서 증명 많이 해본 애가 다래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증명 한 번도 안 해보고 싶으니까 사나웠던 놈들이 잘할 확률이 없어요. 이거 왜 때문에 이렇게 그지같이 나오냐. 증명 많이 해보세요. 증명하다 보면 사고력이 좀 늘어요. 생각하는 사고력이 좀 생겨요. 논리적으로. 안 하는 놈들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어떡하네. 사고력 올릴 때 참 좋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 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한수의 기하 부등식은 한번 했었던데 뭐 다시 한번 해줄게요. 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해줄게요. 어디로 넘어갈 거냐? 문제로 가면 저 뒤로 가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여기 있네. 페이지 132페이지로 갑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실수의 성질을 이용했다.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게 아까 이거예요. 이게 실수의 성질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에 기억 못했다. 사람이 아니라 보겠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에 기억 못했다. 완전제곱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밖에 안 써요. 쓰는 게. 모든 증명을 보면 알겠지만 내가 외운 게 아니라 다 완전제곱식 만들면 증명이 끝나요. 모든 증명이 다 똑같다.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끝난다고요. 뭐 이걸 외우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851번을 볼게요. 851번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를 증명하라고 했어요. a, b는 당연하겠지만 실수예요. 이게 851번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보자마자 뭐 하면 되냐면요. 이거 좌변으로 넘겨가지고요. 빼요. 뺀 게, 이거 A라고 B로 볼게요. 뺀 게 뭐가 되면 저기 증명이 되는 거죠? 뺀 게 뭐가 되면 증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뺀 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빼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앞에 게 더 크거나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뺀 거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얘가 실수의 제곱이 뭐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면 돼요. 이 끝이에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얘가 뭐로 만들면 된다고요?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다른 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제곱식 만드는 것만 알면 그냥 여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키잖아요? 못해요. 왜냐? 대부분의 밑에 딴 애들은요. 완전제곱식을 별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충격적이지만 진짜예요.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완전제곱식 만들려고 못 만들어요. 정말 재밌지만 그러니까 원래 수학을 못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도 똑같을 거예요. 내가 뭐 밑에 보지도 않았지만 뺀 게 완전제곱식 만드는 게 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알죠? 얘가 완전제곱식 되게 두 개로 나눠요.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b고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요 a의 개수인 거에 2분의 1로 해서 제곱한 거를 더해주면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똑같은 개념인데 이게 숫자에서 문자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얘를 2로 나눈 거를 제곱한 거에 더해주면 돼요. 그게 몇이 되는 거죠? 9죠. 근데 여기서는 이 마이너스 b가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b를 2로 나누면 몇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죠. 그걸 제곱해요. 그럼 뭐가 되죠? 4분의 1 b의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b를 제곱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4분의 1 b의 제곱. 그러니까 이걸 4분의 1 b의 제곱으로 써줘요. 완전주시 만들기 위해서. 그럼 여기 b제곱이 있었잖아. 4분의 1 b의 제곱만 썼으니까 뭐가 남았죠? 4분의 3 b의 제곱이 남았어요. 분리를 시킵니다. 제곱으로 분리를 시켜요. 아까 이용한 게 이거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0보다 커나 이거 만드는 겁니다. 이거 만드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가. 그래서 얘가 뭐의 제곱이 되냐면 a 빼기 2분의 1 b의 제곱이 되겠고요. 오케이? 4분의 3 b의 제곱이 되니까 얘도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커나 같고요. 얘도 완전 제곱식이니까 뭐보다 커나 같은 거죠? 0보다 커나 같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럼 더한 것도 0보다 커나 같다가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뺀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가 0보다 커나 같다는 게 증명이 됐고 이걸 우변으로 넘기면 증명이 y가 됩니다. 등호는 언제일 때 성립하냐?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성립하는 거니까 a랑 2분의 1b가 같을 때가 첫 번째가 되겠죠? 얘가 0이 되면 a랑 2분의 1b가 같을 때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b가 뭐가 돼야지 0이 되죠? b가 0이 돼야 되겠죠? and b가 0. 그러니까 둘 다 0이 돼야 돼요. b가 0이고 여기 b 0되면 a도 뭐가 된다는 얘기를 결론은 0이죠? 그래서 이제 등호가 나오는 경우는 a, b가 둘 다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최소값들은 다 보면 알겠지만 이 완전 제곱식 안에가 다 뭐가 될 때가 최소냐면 다 0이 될 때가 최소예요. 당연하겠지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 같으니까 0일 때가 최소예요. 뭐 설마 그 모르는 친구가 있진 않겠죠? 0보다 커 같은데 0이 최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이 안에 같을 때 얘가 0일 때 b가 0일 때 합쳐지면은 a도 0, b도 0. 결론은 등호는 a, b가 0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끝입니다. 가나에 들어갈 게 정해졌죠? 일단은 가에는 2분의 1b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나에는 0이 들어가면 된다는 게 답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가나에 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다. 절대분식을 볼 때. 이게 끝이에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증명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 852번에서 절대부등식인 것만을 골라보세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852번. 원리가 다 똑같아요. 다 넘겨서 완전 제곱식으로 됐으면 통과. 안 되면 탈락.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뭐 외워가지고 푸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데. 뭐 절대부등식은 다 똑같은 개념이죠. 머릿속에 관련되고 싶으면. 얘 뭐 빼면 어떻게 되냐? 기억 빼면 뭐 이렇게 되겠죠? 빼면은 그래서 x 빼기 5의 제곱이 나오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 뭐가 붙어야 되죠? 실제적으로 여기 뭐 붙어야 되죠? 여기 같다가 있었어야 돼. 같다가 없어서 절대부등식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x가 5가 되면은 성립하지 않아요. x가 5가 되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아요. 5가 들어가야지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데 5 때문에 모든 실수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분식이 안 됐다. 누구 때문에 실패했다? x가 5일 때문에 성립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저기 오성은 졸고 있고 이제 벌써 죽었어요. 이제 오성은. 저기 벌써 뭐 증명 나오자마자 같이 이제 혼도 같이 떠나갔는데 저 멀리. 응? 자,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태원이 어떻게 됐죠 이거? 만들었죠 이거? 이렇게 되나요? x제곱 더하기 x에다가 뭐가 있어야 되죠? 4분의 1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을 쪼개니까 4분의 3이 더 있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바꾸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4분의 3을 더하면 0보다 당연히 커지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4분의 3을 더하면 0보다 커지겠죠? 당연하겠죠? 결론은 얘는 실제적으로 보자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얘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니야? 그럼 당연히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0보다 당연히 크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어떤 모든 x의 4분의 3보다 큰데 0보다 큰 건 당연한 얘기니까 어떤 거에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을 하기 때문에 니은은 절대 우등식이 되는 겁니다. 얘도 빼면 어떻게 됩니까? 8xy니까 넘기면 빠지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남나요? 빼고 나면 얘도 0보다 커나 같고 얘도 0보다 커나 같으니까 더한 것도 0보다 커나 같겠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다 안 맞다? 맞게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다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시킵니다. 그것만 이해했다면 절대부등식의 원리는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절대부등식의 모든 원리예요. 다른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2차 부등식도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상문제가 하나 있잖아. 몇 번에 있냐? 854번에 상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 상문제냐?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게 조금 복잡해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상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문제의 난이도는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끝나기 때문에 완전제곱식 만들기 쉬워? 오, 쉬운 문제. 완전제곱식 만드는 게 좀 빡세? 그러면 어려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뭐 다른 게 바뀌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뭐 많이 출제되거나 그럴 확률은 높지 않다고 봐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내게 많아요. 상당히. 기말고사 때. 그래서 뭐 한번 증명해 보세요. 예, 상문제인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면은 완전제곱식을 잘 만들었다고 소문이 날까? 뺐겠죠? 어떻게 만들어야지 완전 제곱식이 될까요? 태우나 너는 아니 오성훈이 아주 잘 자고 있어요. 우리 오성훈 왜 이렇게 잘 자?
자, 풀어줄게요.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2를 곱하면. 뭐를 곱하면 분리시킬 수 있다고요? 2를 곱하면. 그래서 a제곱이 2개가 된 거고요. b제곱이 2개가 된 거고 1도 2개가 된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된 겁니다. 이때 요거 묶어서 첫 번째 완전 제곱식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묶어서 두 번째 완전 제곱식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2 만들어서 완전 제곱식 만듭니다. 그러니까 두 배를 했으니까 이게 두 배가 된 거야. 그럼 앞에다가 뭐만 해주면 되죠? 다시 2분의 1배를 하면 되겠죠? 그럼 두 배 때린 거니까 2분의 1배만 앞에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이가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b의 제곱.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 빼기 1의 제곱.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 빼기 1의 제곱. 이거 우리 곱셈공식 변형해서 두 배에서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나온 적이 있는데 고2 때 다항식의 연산에서 약간 그거 응용시켜 놓은 문제예요. 그래서 완전제곱식 만드는데 약간 변형을 가하게 해서 완전제곱식 만드는 게 조금 복잡하면 그게 어떤 문제가 된다? 그게 상문제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야 될 길은 다 똑같아요. 뭐를 만드는 게 가야 될 길인 거야? 무조건 완전제곱식.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0이 될 때가, 그럼 이게 이제 다 제곱식이 됐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0보다 커나? 같겠죠? 그럼 언제가 등호겠냐, 우리? 소빈아? 맞죠. A, B 같아야 되고, A1이고 B가 1인 거니까, 결론은 이거 등호일 때는, 결론은, 증명은 됐죠? 등호는 A, B가 1일 때가 되겠습니다. 증명은 끝이죠? 왜냐면 다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0보다 크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상문제냐?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조금 복잡해지면 항인 거고 아니면 그냥 쉬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식을 잘 변형시키는 게 기본기가 탄탄하다면 그렇게 엄청 어려운 단원이 아니에요. 뭐 외워야 되냐?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잘 되면 뭐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외워야 될 필요는 없다.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만 잘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걸 또 외우는 놈들이 있는데 좀 당황스러워요. 항상 이런 거 가르치다 보면. 여기 이제 증명하면 이렇게 죽는 애들이 있죠. 이제 수학을 싫어하는 애들이 증명만 하면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데. 자, 855번을 볼게요.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서 이번에도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데 자, 이번에 쓰는 원리는 뭐냐?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언제만 쓸 수 있다고요? 양수일 때. 우리가 알겠지만, 자, 봐봐. A랑 B랑 대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루트 5랑 루트 3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 대수 비교했는지 알아요? 제곱해서 더 크다. 그러면, 원래도 컸다, 안 컸다? 컸다라고 해서 비교했지. 그건 왜 가능했냐면, 둘 다 무슨 수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음수가 되면 그게 증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A, B가 둘 다 양수라는 게 증명이 됐을 때 제곱해서 큰 놈이 원래도 큰 놈이다. 같은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곱해서 대수 비교를 해.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충족이 돼야 되냐면 둘 다 양수가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충족이 안 되잖아? 그럼 제곱해가지고 함부로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면은 음수 쪽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더한 거는 둘 다 당연히 양수랑 양수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태우나? 아니야? 절대값 B 더해도 당연히 양수겠죠? 얘도 양수야? 당연히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면 이거는 제곱해서 대우 비교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양수라는 조건이 성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제곱을 하냐? 왜 제곱하죠? 그래야지 머리 탈출시키기 편하니까.
절대값을 탈출시키기 편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이제 증명할 때 제곱을 하는데, 뭐 증명이 뭐 문제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양 배우는 거 정확하게 알고 배웁시다. 뭐 대충 외워가지고 배우지 말고, 왜 제곱했는지. 그러니까 왜 제곱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하자는 얘기야. 일단 제곱을 한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절대값 탈출시키려고. 두 번째로, 제곱해서 비교도 관계가 없는 이유는, 지금 좌변과 우변이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양수가 아니면 제곱해서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기반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을 해요. 그래서 제곱한 거로 비교해요. 그럼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빼는 거죠, 둘을. 둘을 빼가지고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가지고 누가 더 커나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이쪽이 컸어. 그럼 얘도 여기가 커나 같은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제곱해서 큰 거나 같은 게 원래 커나 같은 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죠? A제곱하고 B제곱을 봤을 때 둘 다 양수예요. 근데 뺐더니만 0보다 커나 같았어. 그럼 A제곱이 더 큰 거야, 안 큰 거야? 커나 같은 거지. 근데 둘 다 양수니까 이게 성립하게 되면 뭐도 성립한다는 거야? A가 B보다 커나 같은 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지금 이 구조예요. 지금 이 구조.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제곱해서 커나 같은 놈이 원래도 커나 같다. 제곱하기 전. 지금 이걸 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제곱한 다음에 뺀 짓을 하는 거야. 이게 어느 쪽이 커나 같은지 보기 위해서. 왜냐면 두수 대역수 비교할 때 빼가지고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분석했잖아. 계속 그게 그 구조예요. 그걸 잘 이해하세요. 그 기본 구조를. 그럼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문제에서도 제곱을 때린 다음에 빼는 거야. 그래서 그 부호를 보는 거야. 지금 그게 곧바로 나와 있으니까 왜 갑자기 제곱해서 뺐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써있어요, 여기는. 안 써있어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해준 거야. 왜 그렇게 해도 됐는지. 그래서 제곱을 하게 되면, 봐봐. 이거, 이렇게 하겠죠? 이거 결론은 구하는 건데, 제곱하게 되면은 뭐가 탈출된다고 했죠?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절대값 탈출되는 거. 봐봐. 이거 제곱되잖아. 그럼 탈출하니까 뭐가 남는 거야? 그냥 A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이거 곱해서 2배 하잖아. 그건 탈출할 수가 없어요. 제곱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써줘야 돼. 2배의 A 곱하기 B. 써줘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요태현 이해되냐고. 이거 A, B 있을 때 곱한 다음에 2배 해줬잖아. 완전 제곱식 하면. 그냥 이거 곱한 거를 계산된다고. 탈출이 안 된다고. 제곱이 안 됐으니까. 절대값 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이 되면 탈출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곱이 안 되고 그냥 A랑 B랑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알잖아. A제곱, 2AB, B제곱이잖아. 근데 지금 A랑 B가 그냥 절대값 A랑 절대값 B로 된 거야. 곱하면 그냥 이렇게 써야 된다. 탈출을 못한다. 아이도 이해가 안 돼? 탈출을 못하는 거야.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아니니까 탈출을 못한 거야. 절대값을 써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거 제곱하면 탈출하겠죠? 이렇게 탈출합니다. 여기도 당연히 탈출할 때 안 탈출하겠어? 완전 제곱식이 당연히 탈출을 하겠죠? 완전 제곱식이잖아. 완전 제곱 때문에 탈출한다고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탈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곱되면 탈출할 수 있어. 절대값 기호 탈출할 수 있다고요, 제곱되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이렇게 잘 못해요, 애들이. 약간 이게 개념 나오면 애들 안 해보고 다 죽잖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잘하는 애들이 척 잘해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빼기가 되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만 이렇게 남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2배의 절대값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AB가 이렇게 남는다. 해보면, 계산해보면. 그래서 제가 지울게요. 요 두 개가 자 이렇게 되는 게 아까 뭐로 바뀐다고 아까 배웠는데 기억나냐? 이거 뭐로 바뀌죠? 얘랑 똑같습니다. 아까 제곱해서 증명했었는데 앞부분에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제곱하면 얘 제곱하고 얘 제곱 똑같아요. 근데 요거에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잘 봐. 어차피 절대값 나왔잖아. 그럼 뭐 하면 되죠?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누면 돼요. 자, 첫 번째 나눠요. 그냥 해볼게요. A, B가 0보다 같을 때는 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나오는 거죠? 0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A, B의 부호가 같으면 0이 된다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거야. 곱해가지고 0보다 같다는 게 부호 같다는 얘기랑 똑같아졌죠? 네, A, B를 곱했는데 음수야.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AB가 나와요. 근데 A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무슨 수로 바뀌겠죠? 양수로 바뀌겠죠? 음수 곱하니까. 그래서 얘는 0이거나 아니면 뭐가 나오는 거야? 0보다 큰 게 증명이 된 거야. 이해됐어요 지금?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하나 같다. 그러니까 0일 때는 언제냐? 둘이 부호가 같으면 0이에요. 둘이 부호가 다르면 양수가 나와요. 4AB가 나와요. 마이너스 4AB가 나와요. 둘이 부호가 다르면. 양수값. 이해됐어, 지금? 절대값 다 똑같아요. 증명할 때 뭐 나누면 돼요. 뭐 보통 제곱하거나 나눠서 증명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하나가 증명이 됐어. 그럼 등호일 때가 결론은 언제야? 등호일 때가 언제야? 0일 때잖아. 등호일 때가. 그럼 등호일 때는 뭐라고 쓰면 되죠? 태훈아? AB가 0보다 커나 같을 때가 되겠죠? 이게 등호일 때야. 이게 등호일 때. 그래서 일단은 가에 적어 넣어야 될 거는 첫 번째 뭐죠? 가에 적을 거는 뺐을 때 요거죠. 2로 묶었지 이거. 2로 묶었으니까 가에 적어야 될 거는 2로 묶으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요게 이제 가가 되겠죠? 나는 AB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요거죠? 등호는 AB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이게 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잘 증명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힘든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죽어있는 친구들 부활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나오고 실제적으로 이 절대부등식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증명 위주로 좀 해보시고요. 실제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유형 22번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이거 우리가 그 유리함수의 최대체수에서 했는데 요게 무조건 나옵니다. 압도적이에요. 뭐가 압도적이라고요? 산술 평균과 다시 한번 증명해보고 쉰 다음에 문제를 풀게요. 자, 다시 한번 산술 평균이 정확하게 산술 평균이 좀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산술 평균은 덧셈에 대한 평균이에요. 뭐에 대한 평균이라고요? 덧셈 산술 평균이. 그래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는 거야. 그게 산술 평균이야. 그러면 기하 평균은 내가 뭐에 대한 평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좀 편하다겠죠? 곱셈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둘을 곱한 다음에 평균 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태훈아? 곱한 거를 좀 보정해주고 싶어. 뭘 해주면 될까? 루트. 제곱한 거 보정해주려면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곱한 거. 그러니까 한수의 평균은 덧셈에 대한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하 평균은 곱셈에 대한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옛날에 세계짜리도 배웠거든? 세계짜리 한번 생각해볼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고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한수 평균이었다면. 기하 평균은 3개를 곱한 다음에 세제곱권이라고 나중에 배워요. 고1가 되면 뭐 세제곱하면 탈출할 수 있는 거 배우거든요.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2개짜리밖에 안 나오니까 일단 이거야. 그럼 얘가 성립하는 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뭐 만드냐? 그러니까 다 뭐 만들고 있냐? 지금 다 뭐 만들고 지금까지 다 증명할 때. 얘도 완전 제곱식인 거야. 빼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증명이 다 똑같은 길이에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코시 추바라토 부등식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다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외워도 그냥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다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뭐지라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걸 다 하나씩 외워줘야 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빼요. 똑같이. 그 다음에 얘를 통분해가지고 위로 올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뭐 문제 있어요? 통분해서 올렸는데 태어난 문제 있냐? 그럼 요게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데 얘가 어떤 완전 제곱이 나오냐면 이렇게 돼요.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분자가. 왜냐면 얘를 제곱하면 A고 얘를 제곱하면 B고 곱해서 2배 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죠. 결론.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꼭 섬겨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 A도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고 B도 양수가 돼야 돼. 왜냐면 이게 허수가 되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수의 기하평균 부등식은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절대 부등식이 아닙니다. 모든 X와 모든 Y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언제만 성립하는 거냐면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A, B가 되겠죠, 여기서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절대 부등식이 맞다 아니다? 아닌 거야. 절대 부등식이 되면 모든 실수에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 많이 쓰니까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면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이 됐으니까 얘는 0보다 커나 같겠죠? 등호는 언제죠? 루트 A랑 루트 B가 같을 때니까 등호는 언제가 된다? 등호는 A, B가 같을 때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0될 때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게 0보다 커나 같다는 얘기는 얘를 넘어가면 이게 0보다 커나 같다는 거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 B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라면서 하지만 얘는 절대 부등식이 아니다. 왜냐? A하고 B가 양수라는 조건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게 산수의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증명해주세요. 이해됩니까? 다 완전 제곱식으로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이제 끝낼게요. 내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결론은 이게 둘 다 더한 거랑 곱한 게 둘 다 움직이면 최대체도를 당연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뭐가 많이 나오냐? 첫 번째 곱한 게 일정하게 주어질 때 최대체도를 구하라고 해요. 뭐가 일정할 때? A 곱하기 B가 일정할 때. 일정 어떤 값을 할 때. 그러면 이 더한 거에 뭐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일정하니까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곱한 게 일정하면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곱한 게 일정했을 때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근데 이 곱한 거를 일정하게 줄 때, 어떻게 많이 준다고 했냐면 내가 이거를 역수꼴. 그러니까 A를 만약에 뭐 4A로 주고 B를 A분의 1로 줘 이렇게. 그러면 굳이 내가 이거를 곱해서 일정합니다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역수꼴로 주어지면 곱하면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문제 때문에 역수꼴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유리한 수랑 매칭이 많이 되는 거야. 두 번째가 A 더하기 B가 일정한 어떤 값을 줘. 그럼 뭐의 최대값이 얘가 일정하게 되면 얘 뭐를 구할 수 있다? 곱한 거에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런 문제가 이제 주로 나옵니다.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 양수 조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보통 산수의 기하는 양수 조건이 나오고 역수꼴이 나오면 산수의 기하 최대체도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된다. 잠깐 쉬었다가 볼게요. 지금부터 할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산수의 기하입니다. 제일 출제 확률이 높은 무조건 나온다. 웬만해선 나온다. 안 나올 확률은 0에 가깝다고 하는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857번) 갑니다. 자,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자, 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상태로 놔두면 문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수기하 부등식이
문제 자체의 개념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변형을 조금 많이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변형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고, 얘는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해야지만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한 게 xy가 되겠고요. 이렇게 곱한 게 xy분의 1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8, 이렇게 곱하면 2가 되기 때문에 얼마가 더해진다? 10을 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개를 했는데 대부분 전개를 하거나 식을 변형을 시키거든요. 문제에서 보면 전개하거나 식을 변형하는 이유는 뭐냐? 다 뭐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곱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다 변형을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곱이 일정해야지만 최소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곱이 일정하게 안 나오는 상태의 식이 주어진다면 대부분 곱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식을 변형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변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세요. 여기가 곱이 일정하게 나와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쓸 때 우리가 어떻게 많이 쓰냐,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a 더하기 b는 2배의 루트 ab랑 같다라고 해서 많이 쓰겠고요. 등호는 a랑 b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그럼 두 개를 더한 거는 2배의 2를 곱한 거랑 같다 안 같다? 같다고, 그럼 같다고. 2를 곱하면 몇이죠? 태훈아? 2를 곱하면 몇이냐고요? 아니, 2를 곱하면 약분되고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고민을 해. 그때까지 뭐 우리 그렇게까지 고민해야 될 뭐 복잡한 계산입니까? 몇이야? 그래 16이라고요. 뭐 이렇게 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보다 크나 같은 거야 지금? 이게 4잖아. 뭐보다 같은 거야 이게? 8보다 커나 같은 거예요. 등호는 언제야? 둘이 같을 때. 8이 최소값이니까 둘이 같으려면 어떻게 같아야 되죠? 4하고 4가 돼야 되겠죠? 그때 x 곱하기 y가 몇이 된다? 4일 때가 최소라고요. 그럼 여기서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뭐만 하면 되냐? 양변에다가 뭐만 더하면 되죠? 태훈아? 여기로 가야 돼. 양변에 뭐만 하면 되죠? 10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등식의 성질. 여기다가 10을 더해야지. 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얼마 더하면 돼? 10을 더하면 되겠죠. 어렵니? 아니, 이 모양의 최소값 찾는 거잖아, 지금. 얘를 산술기하로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양변에 10 더하라고요. 요거 모양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는 18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고, 아까 등호는 언제였죠? 등호는? 둘이 같을 때니까 4라겠죠? 8이니까 다 4로 같아야 되니까 xy는 4일 때가 등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 문제에서 xy, a는 a라고 했잖아. a가 몇이 되는 거야? a가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8이 되는 겁니다. 이거 8 쓰면 집에 갑니다. 이거 10 더해줬기 때문에 양분에 10 꼭 더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b는 18이 됩니다. 둘을 더하게 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답은 2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둘이면 해서 곱해서 일정이 나오는 거로 산수의 부등식을 하고 12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양면에 10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등호일 때는 안 바뀌어요. 어차피 양변에 10을 더한 건 이제 부등식의 성질인 거죠. 이 모양이 10이 포함되기 때문에 10을 더해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얘에서만 산수이기가 씁니다. 10은 빼놓고 써야 돼요. 곱해서 일정하게 나오도록 해줘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859번 같은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전기에서 풀어야 되는데 뭐 나 이런 문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요 3개짜리는 전기에서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전기에서 풀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는데, 보통 2개짜리는 전기에서 풀면 되는데 얘는 전기에서 풀면은 안 나와서 자, 얘의 최소값은 언제냐라고 한다면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본다면 B분의 A 더하기 C분의 B의 최소값은 2배에 곱하게 되면 이것보다 프로 같은 거죠. 이것도 C분의 A보다 프로 같은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되죠? 더한 거의 최소값은 2배에 곱하면은 C 없어지면서 A분의 B보다 프로 같은 겁니다. 얘의 최소값은 마찬가지로 곱하면 B분의 C보다 크나 같다 나옵니다. 태훈아, 이거 풀리냐? 풀려요? 일정하지가 않죠? 되게 난감하죠? 일정하지가 않죠. 산수의 기하 분식을 쓰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 문제가. 그럼 이거 다 전기한다 그러면 되게 복잡하게 나올 거 아니야, 또 식이 너무. 그죠? 그래서 결론은 요렇게 될 때가, 잘 보세요. 요렇게 이제 풀면 어려운데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게 결론은 같을 때가 최소잖아. 우리가 앞에서 배웠겠지만.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거는 등호일 때를 보자고. B분의 A랑 뭐랑 같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C분의 B가 같을 때라고. 그럼 여기서 최소가 될 때는 언제야? C분의 B랑 뭐랑 같을 때야? A분의 C가 같을 때라고. 여기서 최소가 될 때 언제야? A분의 C랑 뭐랑 같을 거야? B분의 A. 우리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어? 동시에 만족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B분의 A랑 C분의 B, 그 다음에 C분의 B는 또 뭐랑 같아야 돼? A분의 C랑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다 최소가 나올 수 있는 경우야. 이게 다 같을 때. 다시 한번 산수기에서 등호는 언제가 된다고 했죠? 같을 때, 둘이 같을 때, 둘이 같을 때, 둘이 같을 때. 동시에 다 같을 수가 있어요. 여기. 태훈아? 이게 다 같으려면 A, B, C가 어떻게 되면 다 같아지겠냐? 이거 봤을 때. 조금 어렵죠?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얘를 K로 나타낼게요. 다 같아서 이제 K 값이라고 할게요.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죠? A는 BK가 되는 거예요. B는 뭐가 되는 거죠? CK가 되겠죠? C는 뭐가 되는 거죠? AK가 되는데, 해보세요, 그냥. 그 B 대신에 CK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CK의 제곱이 됩니다. B에다가 CK 집어넣으면 CK 제곱이 돼요. 다시 C 대신에 또 뭘 집어넣을 수 있죠? AK를 또 집어넣을 수 있겠죠? C 대신에. 그럼 어떻게 되죠? 요게 뭐가 되냐면 AK 세제곱이 됩니다. 이게 다 죽었어요. 이렇게 증명하면서 죽는 놈들이 많아. 자, 요거. 그럼 요거 뭐야? K 세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A 약분 됐을 거 아니야? 몇이 되는 거야? K 세제곱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죠. 그럼 K가 몇이라는 얘기죠, 결론은? 1이라는 얘기야. 이게 1이라는 그럼 이게 결론은 뭐냐? A, B, C가 다 뭐가 될 때 최소가 된다? 같을 때. 그래서 다 같을 때야. 그럼 이게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야? 2인 거야. 얘도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야? 2인 거야. 다 같은 거니까.
이게 1이 1이니까 다 2야. 이 최소값은 뭐가 된다? 파이보다 크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최소가 될 때 다 같을 수가 있어서 그래. 이게 좀 특수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자, 풀어줬는데, 뭐, 요즘 잘 안 나와요. 나 이런 문제 안 좋아요, 특수한 경우. 요게 이제 각각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데, 다 같을 때가 나온다, ABC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풀려진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내가. 자, 그러면, 자, 860번부터는 잘 보세요. 이제 860번부터. 자, 이제 바꾸는 거 잘 봐. 기본 원리가 뭐라겠지, 태훈아? 이거? 바꾸는 원리가 뭐라겠죠? 뭐라 그랬어? 식을 변형하는 기본 원리가 뭐라겠죠? 곱해서 뭐가 나오도록 해줘야 된다고? 일정하게 나오도록 식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기서도 잘 봐. 곱해서 일정하게 나오려고 그러면 얘를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통으로 묶어서 해야 돼.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먼저 전개하고 그럼 이렇게 전개하면 1이야. 이렇게 곱하면 1이야. 얘랑 얘랑 곱하고요. 얘랑 얘랑 곱하겠더라고. 왜냐면 그래야지 곱해서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기 얘를 한 묶어로 보라는 얘기야, 결론은.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BC분의 A가 나오고 요거 두 개 곱하게 되면 A분의 B 더하기 C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왜 식을 저렇게 바꿨어요? 라고 한다면 뭐 때문이라고, 소비나? 곱해서 뭐가 나오도록 한다고? 일정하게 나오게 해요. 여기 산술기하에서 뭔가 막 바꿔, 막 식을 막 변형을 시켜. 그게 원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다 똑같아요.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어렵게 내면은 그게 상문제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식을 바꾸는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결론은 봐봐. 얘는 더하기 2죠. 똑같아. 더하기 2로 쓸 거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누구 가지고 먼저 산수유기하라고 재면은 얘를 가지고 먼저 산수유기하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문제가. 곱하면 일정하니까. 그럼 B분의 C분의 A, B 더하기 C분의 A랑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곱하면 2배에 곱하면 몇이죠? 곱하면 1이죠? 이게 이거랑 같은 거야. 거기다 얼마만 더하면 되죠? 양변에 2만 더하면 되는 겁니다. 2 더하기니까 이게 뭐랑 같다? 4보다 커나 같다가 나오는 겁니다. 한수기에다가 20 더했으니까 20 더한 거예요. 그래다 얘가 4가보다 같다. 최소값이 몇이다? 4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야. 약간 대놓고 그 곱해서 일정하게 나오도록 식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전개하거나 변형시켜서 곱이 일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야. 되게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식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861번도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되게 큰 힌트예요. 자, 여기서 태어나. 곱하면 일정하냐? 곱하면 일정해? 곱하면 일정해요? 이거 지금? 수빈아, 이거 곱하면 일정해 지금? 바꿔줘야 되겠지, 곱해서 일정하게. 어떻게 바꿔야지 곱해서 일정하게 나오고 바꿀 수 있을까? 오성아, 어떻게 바꾸면 저거 곱해서 일정하게 바꿀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여기 열심히 겨울점 잡고 있고요. 태연아, 이거 어떻게 바꿔야지 곱하기 일정하게 바꿀 수 있겠어? 분수 쪽을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에 바꿔요.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바꿔요. 이러면 곱하면 일정하잖아. 약분되면서 곱하면 일정하잖아. 근데 얼마가 더 더해진 거지? 9가 더 더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9를 빼줘야 되겠죠. 자, 내가 그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가 곱하자마자 일정하게 나오도록 안 주는 경우가 많으면 식을 변형을 시켜서 곱해서 일정하게 나오도록 식을 바꿔줘야 돼. 모든 원리는 곱한 게 일정하게 나오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바꾸는 원리가.
그러면 이게 양수 조건도 맞는 거야. 얘가 A고 B면 이게 왜 큰 힌트라고 했냐면 X 플러스 1은 양분의 1을 더하게 되면 알겠지만 0보다 커져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는 산수의 기하 조건에 맞는 거죠. 이게 되게 큰 힌트인 거야. 왜냐면 산수의 기하는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힌트에서. 그러면 요거 가지고 먼저 산수의 기하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두 배에 곱하면 몇이 되는 거죠? 곱하면 9, 9, 81이 되니까 9가 되는 거니까 9이 18보다 커 나갔네. 그럼 x가 언제 때 해주냐? 유태현 언제 때 해줘요? 18일 때 채소잖아. 그럼 반반이 돼야 되니까 얘하고 얘가 같을 때잖아. 18이 채소인데 반반이니까 얘가 몇이 돼야 돼? 9. 그럼 x 몇이야? 그래. x가 0일 때가 바로 채소가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9까지 왔어요. 9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빼줘야 되죠? 양면에다가 이제 구하는 거니까. 이 모양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다 다 9를 어떻게 한다? 빼줘야 되겠죠? 됐죠? 그럼 몇이 나오는 거죠? 얘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0보다 커나? 같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 m은 몇이 나온다? 아까 18이었냐? 9가 아니라? 18 아니었냐? 18이었죠? 18 빼기 9예요. 18 빼기 9니까 9가 최소입니다. 9가 최소야. 그러니까 18 맞지? 2루트 82였으니까 9, 28에서 9 빼주면 되겠고, 그래서 최소값은 9예요. m값은 9가 나오고, 그때 x값은 아까 9였죠? x값 아까 뭐였죠? 태훈아? 0이었죠? 아까 9였죠? 0. m하고 n은 9였어요. 9가 최소값이고 x 때는 0이었다. 두 개 더하니까 다 뭐가 나온다? 요렇게 이제 약간 변형으로 나와.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유형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 그럼 862번도 이렇게 풀면 되겠지. 862번도 봐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곱해서 일정한 걸로 나오도록 바꾸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좀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862번도 볼게요. 잘 못 풀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x 0보다 크고 y 0보다 크고 g가 0보다 큰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를 바꿔야지만 곱해서 일정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빈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바꿔야지 곱하면 일정하게 되도록 분리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잘 보여요? 이게 은근히 잘 못 바꾸더라고. 연습을 조금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잘 못 바꾸더라고. 유태형 보이냐? 안 보여요? 보성은 보여? 잘 보세요. 우리 소빈이 보여? 이렇게 다 나눕니다. 그래서 x분의 y랑 여기 y분의 x 있죠? 얘 묶어. 여기서 y분의 x. 역수꼴 곱해서 1 나오도록. 그러니까 얘랑 묶은 거야. 그 다음에 x분의 z랑 여기서 누가랑 묶겠어? z분의 x랑 묶어요. 얘를 다 쪼갠 거죠, 지금. 마지막으로 y분의 z랑 z분의 y랑 묶어요. 얘 다 쪼개가지고 역수가 일정하게 나오도록 다 묶어준다는 거예요. 역수꼴로. 이게 지금 그 변형시키는 유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종류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원리는 다 똑같아. 원리는 다 뭐였죠? 곱해서 뭐가 나오도록 바꿔주는 거죠? 일정한 값이 나오도록 바꿔주는 거야. 지금 다 원리가 대부분 다 그거예요. 바꾸는 방법이 되게 많아. 그래서 좀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약간 암기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얘는 뭐보다 커나 같은 거죠? 곱한 거가 1이잖아. 그러니까 2루트 1보다 커나 같을 거 아닙니까? 등호는 언제야? 등호는 x분의 y랑 y분의 x가 같을 때잖아.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게 같을 때니까 이게 대각선분 같잖아. 그럼 x제곱이랑 y제곱이랑 같아야 되는데 이걸 넘겨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버리면은 이게 0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잖아. x 더하기가 y가 0이거나 x 빼기 y가 0인데 이게 x, y가 다 양수기 때문에 부호 반대에서 같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떤 거야? x, y가 같아야 되는 거지. 요 등호일 때는 결론은 뭔 소리냐? x, y가 같을 때입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등호는 x, y가 같을 때밖에 안 돼. 왜냐면 다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나오겠냐 안 똑같이 나오겠냐. 얘도 2보다 크나 같거든. 곱하면 1이니까. 등호는 언제야? 등호는 y랑 z랑 같을 때입니다. 등호는. 얘도 똑같아. 2보다 크나 같은데 등호는 언제다? y랑 z랑 아니 x랑 z구나. 미안해. 미칠 때가 있어요.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좀 감기가 많이 걸려서 좀 상태가 최악인데. 결론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건 결론은 뭔 소리죠? x, y, z가 다 똑같을 때. 이게 등호야. 이때 다 2가 되면서 6보다 커나 같다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등호는 x, y, z가 같을 때.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야. 이런 변형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싫어해. 근데 저거 어떻게 해야지 곱해서 일정의 너로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예요. 시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약간 느낌으로 봤을 때 태어나 863번 풀 수 있겠냐? 그 다음에 이제 활용으로 하고 코시 슈바르트 부동식 설명하면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은데. 한수의 기하가 되게 중요하게 많이 해주고 있는데 왜 많이 해주냐면 되게 출제 확률이 높아요. 활용도 워낙 많이 나와요. 내가 지금 많이 파주고 있는 거고 얘네 지금 거의 다 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왜 어떤 원리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지금 다 많이 풀면서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 왜 저렇게 고쳤는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변형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어떤 원리를 쓰기 위해서 저렇게 변형시켜야 되는 거구나. 문제들이. 그걸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변형 문제들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좋아하지 않아요. 자, 절대값 x가 x라는 얘기는요. x 0보다 크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x 0보다 크다. x 0 안 된다 그랬으니까 x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x 양수야 준 거야. 이게 좀 허무하긴 하죠. 그 다음에 뒤에 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떻게 해야지 태어나 이거는 곱해서 일정이 나오도록 바꿀 수 있겠냐. 최소값 문제니까. 여기를 통분하게 되면 나옵니다. 통분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통분하게 되면 x분의 x제곱 플러스 1이 나오기 때문에 곱해가지고 일정하게 나오도록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곱하면 약분되면서 4만 남죠? 그러니까 되게 뭐 바꾸는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잊지 말라고 했죠? 곱해서 일정하게 나오도록 바꾸는 거야. 모든 원리는 다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알아듣죠? 근데 뭐 어떨 때 뭐 통분하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뭐 찢어서 하고 어떨 때는 뭐 되게 많잖아. 지금 뭐 더하고 빼고 막. 근데 별로 안 좋아해. 시까지고 장난치는 문제여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나오니까. 얘를 통분하게 되면 곱해서 일정하게 나와요. 그러면 2배에 곱하면 몇 나오죠? 3가요? 바로 일정하죠? 약분되면서. 그래서 얘는 2니까 얘는 4보다 커나 같다가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2일 때 얘가 2일 때가 답이겠죠. 뭐 상문제도 밑에 있네요. 태훈아, 상문제 풀 수 있겠냐? 왜 못 풀죠? 다 원리가 이렇게 없잖아. 자, 한번 풀어보세요. 소빈이하고. 여기 뭐 죽어도 살아야 생각이 안 해. 너 뭐 요즘 뭐 밤새니? 요즘?
얘는 뭐, 너 요즘 밤새고 다니니? 얘 요즘 밤새? 어? 뭐 이렇게 죽어? 겨울잠 자는 거야? 뭐 살아나지 못해. 일단 A, B로 바꿔줘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제곱 Y제곱 맞죠? 그래서 X가 A 더하기 B분의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A분의 2의 제곱. 전개해서 곱하는 것끼리 잘 묶으면 되지 않아요? 안 되냐? 너 왜 시도도 안 해? 너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좀 해봐 좀 뭐. 야 저렇게 죽어있지 좀 말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응? 축구할 때처럼 좀 적극적으로 좀 해봐. 축구할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맨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보자. 좀. 대화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정리하면? 정리는 그냥 하면 되잖아. 뭐 엄청 어려운 거 아니야? 뭐끼리 묶어야 될지 대충 보이지 않나요? 안 보이나요? 얘랑 묶으면 될 것 같고 곱하면 1점 아닌가? 이렇게 아닌가? 그냥 이렇게 느낌 안 오나요? 곱해서 1점이 나오면 어떻게 묶어야 될지? 그러니까 원리를 잘 기억하라고 했죠, 내가 계속. 자, A제곱이랑 A제곱분의 4랑 묶어주고요. B분의 4A랑 A분의 4B를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B제곱분의 B제곱이랑 B제곱분의 4 묶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얘는 2배의 루트 곱하면 몇이죠? 4보다 크나 같겠죠? 얘도 곱하면 어떻게 되죠? 곱한 게 16이죠? 그 다음에 곱한 게 4죠? 그래서 이제 등호가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잖아. 그치 소빈아? 그럼 반반이니까 얘가 몇이 되는 거야? 2하고 2가 되는 거야. A제곱이 2일 때가 이때는 등호가 되겠고요. 이때는 언제야? 이게 8이잖아. 그럼 4,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B분의 4A가 4가 돼야 되니까 B분의 A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A, B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을 때. 이때 등호는 A, B가 같을 때예요. 해보면 알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4니까 B제곱이 2일 때입니다. 그럼 뭐야? B가 양수니까 A도 양수니까 다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 그러니까 A, B 루트 2면서 같을 때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다 등호는 일단은 봅시다. 더해보면 4, 8, 4니까 몇이죠? 다 더하면? 16이죠. 16이 최소값이고 그때 등호는 언제냐? A, B가 루트 2로 같을 때가 등호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알파가 몇이 되는 거야? 16. 베타 감마분의 알파인데 알파가 16이고 베타가 루트 2. 감마도 루트 2니까 곱하면 2가 돼가지고 답은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문제 치고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진 않죠? 그냥 그 원리를 기억하라고 내가 변형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항상 기억할 게 곱해서 일정하게 나오도록 식을 변형시켜줘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다른 원리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그지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제 넘어갈게요. 거의 다 풀어줬죠. 내가 문제를 엄청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변형 문제들을 나중에 이제 RPM으로 많이 풀어보시고요. 865번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 이번에는 합의 일정한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고? 합의 일정이 나왔어. 그럼 곱한 거의 최대값을 구하게 되죠. 2x 더하기 3y는 2배의 2x 곱하기 3y에 섞어나왔다. 이렇게 합의 일정이 줬을 때는 곱한 거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몇이라고 줬냐면 이걸 6이라고 줬습니다. 이게 A인 거고 이게 B인 거예요. 곱한 거예요.
그래서 합을 일정한 게 주면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문제를 주는 게 국룰인 거예요. 곱이 일정하면 더한 거의 최소값, 더한 거가 일정하면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산수의 기하 평균의 부등식에서의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2 루트 6xy가 있고 2로 약분하면은 3이 됐죠. 그럼 양변은 어떻게 됐죠? 제곱을 하겠죠? 그럼 9가 되겠고 여기는 뭐가 나온다? 6xy가 나오는 거니까 6으로 나누게 되면 xy는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최대값 알파는 몇이 나오냐면 2분의 3이 되겠고요. 둘이 같을 때니까 이건 너무 쉬워요. 사실 이거 뭐 풀면 인간이 아니에요. 봐봐. 이게 6으로 둘이 같아야 되잖아요. 6으로 같아지면 둘이 뭐가 되죠? 3, 3이 돼야 되겠죠? 이거 뭐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겠죠? 그럼 얘가 3이 되려면 x는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3이 되겠고요. 얘가 3이 되면 y는 뭐가 되겠죠? 1이 되겠죠? 이건 뭐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 덧셈을 줬을 때 같을 경우는 3, 3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베타가 2분의 3이고요. 감마가 1이 나옵니다. 다 더하게 되면 3 더하기 1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4가 나온다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덧셈을 일정하게 줬을 때는 뭐를 구하게 된다? 곱하기의 최대값을 구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곱하기가 일정하게 나오는 게 훨씬 많이 나와. 비율로 봤을 때. 덧셈을 일정하게 주는 경우보다 곱셈을 일정하게 줘서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기억을 하세요. 원리 정확히 기억하시고 왜 저렇게 선 바꾸는지도 기억을 하시고요. 9번 어떤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야. 자, 이번에도 아까랑 비슷한데 y는 3분의 a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b분의 1x 빼기 5인데 a, b가 양수래. 그 얘기는 x, y는 사라지고 누가 남아야 된다는 얘기냐면 누가 남아야 된다는 거죠? a, b가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봐봐. 생뚱맞게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3의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구할 때 여기서는 A랑 B를 한번 없애볼까? A, B를 없애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A, B를 XY로 한번 바꿔볼게요. 문제를 풀 때 자, A 구하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뭐 하면 되죠? A 구하려 그러면 3분의 AX 넘겨야 되지 않아 이렇게? Y 빼기 2는 3분의 AX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나오죠? A 값은? 뭐 하면 나와요? 역수 곱하면 되잖아. A만 남기려면 이거 X분의 뭐 곱하면 돼요? 3. 그래서 A는 여기다 X분의 3 곱하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X분의 3 역수 곱한 거예요. A 구하려고. 그래서 B는 넘겨보면 Y 플러스 5는 B분의 1 X니까 B는 자리 바꿀 수 있겠죠. B는 뭐가 나온다? Y 플러스 5분의 X가 나옵니다. 대입해요. 자, 대입합니다. A 대신에 X분의 3y 빼기 6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고요. B 대신에 y 플러스 5분의 x 더하기 3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통분해볼게요. 곱하기로 일정하게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조금 문제가 쉽지가 않네요. 통분하면은 x
더하기 3y 빼기 6 통분하면은 전개하기 어렵나? 안 나오나? 통분하면은 y 더하기 5분의 x에다가 3y 플러스 15? 난감하네요? 안 나오네요? 자, 그럼 x 없어졌죠? y 플러스 5. 얘 바꾸기 어려우니까 여기를 어떻게 바꾸면은 조금 잘 바꿀 수 있을까? y 플러스 5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3에 y 플러스 5 한 다음에 빼줄까? 근데 빼면은 몇을 빼야 돼? x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3으로 묶어서 y 마이너스 2. 조금 짜증나긴 하네요, 요게. 바꾸기가 조금 짜증나네. 흐흐허, 나도 많이 안 풀어봤던 문제인데 생각보다 바꾸기가 상당히 귀찮긴 하네요. y 플러스 5분의 x가 되니까 요거를 묶기가 조금 짜증나네요. y 플러스 5로 묶으면은 몇을 빼야 되냐? 15에서 6 마이너스 6 대면 21? 그럼 여기에 플러스 1 했을 때, 여기에 남는데? 여기에 남으면 곤란한데? 안 되네요? 자, 요거 바꾸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한 문제인데? 이거 뭐 이렇게 보자마자 잘 바뀌지 않네요, 선생님 봤을 때도. x, y로 가기도 ap로 가고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자, 요거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 자, 느낌은 역수꼴로 나와야 되니까 곱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나오도록 뭔가를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 안 되네요. 내 마음대로. B를 한번 곱해볼까? X랑 Y를 곱했을 때 나오도록 만드는 거를 조금 해볼까요? P를 다 곱하면 P를 다 곱하면 X 곱하기 Y 뭐 일정한 거 준 게 없죠 지금. 최소값이면 여기에 곱해서 일정하게 나오도록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계산해서 내가 뭔가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바꾸는 게 되게 쉽지가 않네. 3 곱하면 잠깐만요. 다시 한번 좀 바꿔볼게요. B를 곱하면 B와 I는 X 빼기 5. 뭐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복잡한데 잘 안 나오네. AX는 4y 빼기 6이고 A는 X분의 3의 Y 마이너스 안 나오긴 하네. 딱 곱해서 딱딱딱 나와가지고 1을 더해준다고 해도 안 나오고 뭔가 느낌이 딱 안 오네요. 일단은 안 되면 이거 조금만 넘겨놨다가 제가 좀 이따 풀어줄게요. 바꿔보는 것도 연습 좀 해보시고 하고. 여기서 전개해보면 나오려나? 자, 여기서 형태에서 한번 전개까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가 다시 한번 나중에 해보고 좀 찾아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가 않네. 전개하면 이렇게 곱하게 되겠죠? 전개부터 해볼게 일단. 전개한 다음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전개하면 이렇게 곱해지면서 곱하면 어떻게 되죠? y 플러스 5분의 3의 y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문제 자체가 이렇게 쉽지는 않네요.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죠?
x분의 9의 y-2가 되겠고요. 이렇게 곱하면 y 플러스 5의 x가 되겠고요. 이렇게 곱하면 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된 것 같고요. 잘 안 나오네요. 쉽지가 않네. 잘 보이지가 않네. 자, 요거 나눌 수 있죠? 볼게요. y 플러스 5분의 저거 뭐지?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냐? 3의 y 플러스 5에다가 4y 마이너스 6이니까 15를 더해줬으니까 마이너스 21을 하면 요게 3 플러스 y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21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x분의 얘는 뭐가 되죠? x분의 9y 마이너스 x분의 18이 되는 것 같고요. 나눠보면 그 다음에 얘는 y 플러스 5분의 x 더하기 3. 허허, 이게 역수꼴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전개를 좀 해보면 뭐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가요? 뭐 내 실수일까요? 이렇게까지 복잡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요거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요거 써주면은 x분의 9y 마이너스 x분의 18 더하기 y 플러스 5분의 x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3 요게 합쳐지면은 y 플러스 5분의 x 빼기 21이 나오는 것 같고 요걸 합치면은 x분의 9y 마이너스 18이 되는 것 같고요. 요거 더하면 6 이렇게 되네요. 망했네요. 안 나오네. 곱한 게. 자, 요거는 넘어가고 일단은 다른 것부터 할게요. 요거 나중에 다시 찾아볼게요. 요거 은근히 찾기 어렵네요. 역수권 나오는 거. 869번은 그냥 찾아본 다음에 다시 해줄게요. 나중에. 요거 역수권 구하기 쉽지가 않네. 어떤 식으로 그릴지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요거는 시간관계상 870번까지